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매한 언니들의 장수정입니다. 오늘도 애매한 고전 읽기 이어집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죠. 모셨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계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 나오셨지만 오랜만에 또 나오셨기 때문에 네. 근황을 조금 이야기해 보시죠. 근황은 근황이 없는 게 근황입니다. 근황이 저는 없다.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이제 서울국제도서전 준비로 엄청 바쁘고 오늘 이제 거기 코엑스에 가 있어야 되는데 네, 오늘 녹음할 때 예, 시작이에요. 올해는 그냥 가능한 힘든 도서전에는 나가지 말자. 그러니까로 결심을 했고, 네, 그래서 좀 많이 갈등을 했어요. 뭐 제대로 도서전에서도 신청이 되어가지고 나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포기하고 다 못한다고 죄송하다 그러고 다시 안 하고 그러고 올해는 그냥 이것저것 준비하는 시간으로 좀 갖고 있으려고 해서 네, 근황이 없습니다. 근황이 없는 것이 네, 근황입니다. 근황이다. 네. 네, 이렇게 또 근황을 이야기해 주셨고, 네,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고전도 읽을 수 있고 이런 시간들, 책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져서 그나마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네. 맞습니다. 네, 도서전이 이번 주, 그러니까 녹음하고 있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말까지 하고, 저도 뭐 초대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 갈 생각하니까 엄청 부담스러워. 이제 막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게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운, 약간 게 아이러니인데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운데 또 그 인파 속에 제가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좀 힘들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갔다 오신 분들,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즐거운 또 시간 보내셨기를 또 뭐 서국도 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또 도서전 형식들도 생기고 그래서 네네. 또 그거 보는 재미도 또 있지 않나 싶고 제대로 도서전에 누가 간다고 해서 한번 가볼까 싶기도 하고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러면 오늘 또 저희 고전 이야기 해볼게요. 지난번에 또 우리가 햄릿 이야기를 했었고 오랜만에 또 비슷한 이어서 비극입니다. 비극을 합니다. 오늘 메데이아라는 작품이고 좀 소개를 일단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읽은 메데이아는 민음사에서 나온 그 에우리피데스 메데이아, 이게 아마 4개의 비극 작품이 같이 모여 있는 이제 책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텍스트로 읽었습니다. 메데이아는 그 에우리피데스의 기원전 4세기 작가인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이고요. 그리스의 주요한 문학 장르는 시, 다양한 시들이 이제 그리스 문명 시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 종류들이 많이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등장을 했어요. 서사시의 시기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비극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극 공연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었던 역사와 시간과 공간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그리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먹었던 햄릿이 있었던 16세기 영국,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뉴욕 브로드웨이.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무대, 연극이라는 무대가 되게 그 문화에, 그 공동체 문화에 중요했던 시기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실은 어떤 서사와 음악이 한데 합쳐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연됐던 장르가 이제 판소리라는 장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르가 조선 시대에 굉장히 인기 있는 이제 사실 그건 이제 저 호남 지방에서 주로 이제 공연됐었던 거죠. 호남 지방에서 그것도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호남 지방에서 어떤 서사를 음악으로 이제 공연을 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아이돌 공연처럼 그러니까 연극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에서도 그랬고 셰익스피어의 글로브 극장도 그랬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미 대충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완전 창작극들은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OTT와 극장의 차이를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를 볼 때.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볼 때의 감상이 또 있고 여럿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럿이 같이 그 안에서 감정이 공유되고 또 그 야외 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야유와 함성과 뭐 환호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교차하면서 반응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그 정말 걸러지지 않고 막 표출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또 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연극이었던 것 같아서 또 그 영화를 보는 극장과는 다른 분위기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공간이 그리스였고 이 그리스에서 축제 기간마다 이제 연극을 해요. 연극을 무대에 올려서 약간 경연처럼 1등, 2등, 3등을 뽑아요. 그래서 3편을 올려서 1등, 2등, 3등을 뽑아요. 메데이아는 3등을 꼴찌한 비극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당시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소포클레스가 되게 최고의 비극 작가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우리가 떠올리면 정말 누구나 생각해도 훌륭한 왕이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잘못으로 그냥 지나가다 어떤 노인을 툭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알고 봤더니 아버지야. 근데 내가 그렇게 도망쳐 그러고 나서 어느 도시에 와서 좀 나이가 있는 멋있는 여성 왕비님과 결혼을 해서 내가 왕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내 부인의 죽은 남편이 내가 죽인 그 노인이었고 그 노인이 내 아버지였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되게 비극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막 다들 보면 펑펑 울고 왜 어쩌다 이런 운명이 저 사람에게 왔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감정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비극의 공연장이었는데 그런 걸 예상하고 다 이렇게 왔는데 메데이아야. 이러면은 되게 반응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근데 꼴찌를 했으나 이후에 계속 문제적으로 남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가장 회자되고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많이 공연되는 그런 연극 중에 하나입니다. 꼴등은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끌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당시 기원전 4세기에 이게 4세기에 이미 그 이전에 한 500년 전에 이미 서사시로 이미 다 이렇게 서사시나 이런 신화 속의 인물로 다양한 노래, 시극이나 문화에서 이미 소개됐던 인물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900년 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이미 다 이 그리스 아테네 관객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아테네 관객들이 보는 코린토스의 비극이에요.
그쵸. 예. 그런데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또 코린토스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그 안에서 지금 실제 역사 속에서 자기네들이 들은 것과 공연돼서 보여지는 것의 차이, 그런 거, 그리고 그 대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코린토스 사람들의 의견들, 이거를 구분해서 좀 보시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실망했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실망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지 자식을 죽여 하는 거. 여자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 이게 제일 반발됐다. 근데 벌도 받지 않아. 그냥 당당하게. 그러니까. 그 태양신의 마차를 타고 막. 그게 아마 무대 장치로 위에서 내려와서 기중기를 이용해서 그러겠다. 위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연출이 됐을 거예요. 멋있었겠네. 근데 그거는. 응? 그건 멋있지. 멋있어요. 한국에서 맞죠. 공연할 때도 메데이아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누구죠? 나 까먹었어. 그 되게 멋있는 여자 배우, 나이 많은 여자 배우인데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배우가 했어요. 메데이아를. 그 딕션도 되게 당당하고 파워 있게. 그렇게 해서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층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데이아는 위층에 있고 아래층에 이아손이 있어서 되게 압도하는 느낌으로 장면은 멋있죠. 네. 그렇군요. 찾아봐야겠네요. 이혜영 배우. 이혜영 배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에우리피데스를 잠깐 소개를 할까요? 네네. 네, 에우리피데스를 잠깐 저도 많이 잘 알고 있는 작가는 아닙니다. 근데 에우리피데스는 되게 문제작을 많이 상연을 했어요. 그래서 소포크라테스 이제 BC 4세기 소크라테스 시기에 활동했던 작가이고요. 그래서 되게 당시에 지식인들과 교류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보통 그리스 3대 비극 시인 하면 뭐 누구인데 그 중에 한 명을 꼽힐 만큼 이제 훌륭한 유명했던 작가였고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왕을 썼던 소포클레스는 이상적인 인간을 그렸고 에우리피데스는 인간 그대로를 그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아까 그 오이디푸스 왕과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 소포클레스의 비극적 주인공들이 막 훌륭한 남성 그러니까 훌륭한 영웅, 거의 신급의 영웅이었다면 에우리피데스의 주인공들은 메데이아는 물론 공주였고 신의 손녀딸쯤 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렇게 되는 존재였지만 외국 여성이에요. 네, 그리고 그리스가 아닐 거예요 아마. 외국 여성이고 이방 여성이에요. 네, 그리고 아니면 다른 극에서는 노예가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해요. 예, 무슨 이제 바쿠스 축제에서 일었었던 소동 같은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주인공이 등장해요. 그래서 결국은 신화의 등장, 이아손도 신화 속 인물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신화에선 등장을 해요. 근데 신화의 영웅들을 결국은 풍자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데이아는 이아손의 비극을 이렇게 한번 꼬아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메데이아를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을 죽일 수 있어? 이런 사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우리 질문. 사실은 막장 드라마가 그리스 비극에서도 다 있었어. 더 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을 그리스인들에게 던진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던진 거예요. 여기 그
이게 축제 기간 동안 시민들이 다 그 광장에 나와서 아테네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함께 보면서 같이 얘기하고 저희들도 뭐 공연 보고 나오면 다 좋았어 어쨌어 다 뭐 하면 뒤풀이하고 뭐 그러잖아요. 얘기하고.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혼자서 시하고는 정말 에밀리 디킨슨 시하고는 전혀 독서 상황이 다른 거죠. 독서 상황이 다른.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예, 맞아요. 독서 상황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공동체 사람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그러면서 동시에 메데이아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 합창단이니까 코러스가 얘기할 때 들려주는 메데이아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데이아의 파워는 그러니까 마법과 어떤 그런 주술 이런 걸로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그게 사실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파괴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 힘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그 이방의 여성 영웅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가지고 합창단들은 갖고 있어요. 공감을 하는 거죠. 합창단들의 처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얘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 그걸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방 여성 메데이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합창단이 이해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무시무시한 파괴력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도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은 권력을 생각 안 하는 파워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하손하고 너무 정반대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뭐 자기 왕국 이런 거 없어. 그렇죠. 그냥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해칠 수 있고, 다 뿌리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오빠도 막 죽일 수 있고, 그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 괴물들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일 수 있고, 막 그 남편이 해달라 그러면은 그 남편의 왕권을 안 주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뭐 죽여버릴 수 있고 전혀 가차 없이. 근데 이게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도덕적 판단이 없는 것 수도 있지만 권력 앞에서 그런 판단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래서 약간 전능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권력이 없어서 이런가? 라는 생각도 권력이 없진 않죠. 없진 않네요. 원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게 어디더라? 그 자기의 고향에서 일단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산드라. 그렇죠. 그 자기의 고향을 지키는 자기의 조국을 지키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 해안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지키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데이아예요. 그러니까 메데이아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아버지의 왕국을 지키려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와 오빠의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 그렇지. 그것도 재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어떤 가부장제적인 권력에 동조하지 않는 여성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관심이 그런 거에 고려를 하지 않죠. 예,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그 코러스들이 얘기할 때 여성이 처한 상황인 거예요. 여자들은 어쩔 수 없어. 뭐 남자를 선택할 수도 없고 남자 없이 살 수도 없고 결혼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다 이걸 내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코린토스 그 여성들을 대변하는 합창단에게서 들려오는 거죠. 그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죠. 무대 위에서. 예,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점에서 되게 페미니즘의 어떤 이슈들과 아젠다를 다 들춰내는데 그런데 그런 여자가 아들을 살해해.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아들을 죽여?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여기부터 논쟁이 되죠. 사실은 이게
누군가를 죽인다는 자체는 범죄인데 네. 분명히 범죄예요. 이걸로 벌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범죄인데 여기에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 덧붙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네 아들을 죽일 수 있니? 그랬을 때 그 말을 하는 네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 범죄인데 여기에 더 가중 처벌이 돼서 네 아들을 죽였어. 아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크게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충분히 자식들에 대해서 폭력과 가해를 해요. 그건 너무 흔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없는 척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엄마가 죽인다 만약에 아이들을 그러면 진짜 막 그때 아버지들은 많이 죽이거든요. 그쵸. 많이 죽여 뭐 이렇게 동반 자살 그런 거 했을 때 그쵸. 주로 그 주체는 남성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정말 크게 어떻게 이럴 수가라는 느낌은 엄마들이 이제 애기랑 같이 뭐 약을 먹었다던가 뛰어내렸다던가 뭐 이럴 때 아니면 진짜 죽였다던가 진짜 정말 아기로 죽였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더 분노를 하는 게 사실이죠. 그게 그리고 또 그 베이비 블루 그 산후 우울증으로 아이들을 죽이는 엄마들이 꽤 있잖아요. 이제 신생아였을 적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크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네, 사실 이게 사실 논쟁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사람을 죽인 건 확실히 범죄인데. 네, 확실히 범죄인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감정이 엄마라는 이유로 덧붙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조건 페미니스트로서 메데이아를 옹호하고 훌륭해 멋있어 짱이야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숙제로 계속 남게 해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복잡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구조는 단순하지만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메데이아를 이해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냥 그거에 대한 반응 이런 것도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그리스 비극 읽을 때 참 약간 감탄을 하게 되는 게 이런 것들을 공동체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게 비극이라는 걸 특히 이런 축제 기간 동안에 비극을 올림으로써 사실은 신화적인 영웅이 몰락을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 아주 보수적으로는 이제 그 인간의 운명이란 무엇인가 뭐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뭔가 봉합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반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도덕적 진리란 무엇일까를 서로 고민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 그리스의 시민 공동체가 생각할 수 있는 장르가 비극이 아닌가 생각해. 그래서 저는 좀 그 공간을 가끔 상상하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극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슬플 비를 써서 얘기하지만 단순히 슬픔의 정서를 공유하는 무대는 아니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좀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비극 시학에서 이제 그 에우리피데스와 메데이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걸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와 에우리피데스는 가장 비극적인 시인이다. 그래서 이때 비극은 슬픈 걸 얘기하는 시인이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그래서 비극의 목적이 공포와 연민을 관객들로 하여금 자아내게 하는 데 있다면 이게 사실 비극의 효과예요. 공포와 연민. 있다면 pity and fear 있다면 그 에우리피데스의 극은
뭐 약간 구성이 엉성한 점이 있어요. 있긴 하지만 그 가장 비극적인 효과와 감정을 만들어내는 작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들 여기 들으시는 분들 시간 되면 이 책의 그 다음 편이 히폴리투스거든요. 네, 맞아요. 히폴리투스가 되게 재밌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인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극에 빠지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히폴리투스는 되게 각색이 많이 돼서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다른 소설이나 다른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줄거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되게 이탈리아 영화 중에 페드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왜냐면 신촌에 페드라 있지 않았어요? 안 가보셨나요? 신촌에 그 막걸리 팔고 그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 그 페드라가 그 영화 페드라인데 이제 그런 거를 그려주는데 그런 어떤 점에서 이 관객들의 정서를 건드릴까 하는 거를 굉장히 잘 아는 작가였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점에서 메데이아의 그 비극이 뭐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자식을 죽이는 게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근원이 크레온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도 추방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반발을 해요. 그렇죠. 나만 나가면 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걸 느낀. 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 어떻게 크레온과 이아손에게 복수를 할까에서 이제 살인을 감행을 하는 거죠. 다 죽여야지. 다 죽여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허술하다 그랬는데 허술하다는 거는 좀 뜬금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헬리오스 태양신의 마차가 이렇게 무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갑자기 왜? 그리고 아이게우스가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아테네로 오잖아요. 이것도 좀 뜬금없죠. 갑자기 왜? 다 항상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가 말한 좋은 비극이라면 이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 원래 이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라서 어떻게 해서 올 수 있었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준비했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근데 그러면서 의외로 메데이아는 혼자가 아니네. 누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네. 그랬지. 메데이아는 이런 여자였지.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아테네로 온다는 거는 지금 이 무대가 있는 아테네, 공연장이 있는 아테네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테네는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약간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코린토스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럴 수 있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단순히 불륜으로 보기에는 약간 정치적으로 읽어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정치에 의해서 내 가족이 또 내가 이렇게 배신당했구나 하는 거에서 이제 이 메데이아의 비극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메데이아를 읽을 때 약간 남녀의 문제로 이거를 읽고 뭐 말하자면 그 남편은 뭐 권력욕이 있고 뭐 이런 사람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메데이아가 오히려 힘의 우위에 그러니까 권력의 욕망은 이아손이 있으나 힘은 메데이아가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행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아손의 비극으로 본다면 이거는 불륜을 했다는 도덕적인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좀 이따가 이제 그리스 신화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보고 싶은데 이아손은 메데이아가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스 신화 안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조력자였고 동지였거든요. 아내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조력자이고 아내에 대한 그 배신이 아닌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모르는 게 정말 맞아. 이 여자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그 조카들이죠.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의 동생의 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 아버지를 어떻게 죽였는지 끓는 물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죽였죠. 삶아서 죽이죠. 튀겨서 죽였죠. 그리고 그 자기 오빠를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는 괴물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런 것들을 왜 모르지? 싶은 거죠. 이하손이. 예.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 그런 거죠. 되게 무지한 자기 생각만 하니까. 예,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분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노. 네가 그래서, 나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모먼트가 된 거는 결국은 그리고 메데이아를 보면 그래서 이제 아들까지도 추방하기로 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하손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너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변명을 하죠. 여기에 분노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냥 막 화가 나서 분노한다. 이제 분노해서 막 죽이는 게 아니에요. 또 그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해서 그럼 나한테 하루만 달라. 이렇게 해서 그 하루 동안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럼 메디아의 복수는 성공했나? 그러니까. 메디아가 탈출하면 성공한 건가? 사실 그건 좀 숙제로 남죠. 메데이아는 어디로 갔을까? 아테네로 왔다니까. 아테네로 갔을까? 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데이아 사실은 근데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죠. 메데이아는 이제 말하자면 가족도 다 죽이고 자기가 어디서 누구와 그러니까 뭐 아테네로 갔다고 했지만 누구와 그러면 어떤 삶을 앞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쵸. 무슨 생각 안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안 나타나죠. 그게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그래서 선생님 그것도 그 선생님 의견을 미리 주시긴 했지만 네네. 이하손은 왜 살려놨지? 이하손 왜 살려놨을까? 근데 실제로 역사에서도 살아 있어요. 안 죽였어요. 네. 원래 복수는 살려놓는 것이라고 하죠. 누구 좋으라고 죽여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죠? 네. 다 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크레온은 죽어야 돼요. 크레온을 죽이는 게 크레온한테도 복수이고 그리고 이제 이하손한테도 복수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공주까지 같이 죽이는 거는 그렇고 사실 그거에 코린토스 사람들은 분노하죠. 그래서 역사에는 그래서 코린토스 사람들이 아들을 죽인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극적 장치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왕과 공주를 죽인 여자라고 해서 분노해서 그 아이들을 죽인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에우리피데스는 그거를 틀어서 메데이아가 죽인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에우리피데스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요. 네. 근데 또 일설에 의하면 코린토스 사람들이 에우리피데스가 이걸 쓴다 하니까 자기네 나라 얘기를 쓴다 하니까 와서 그 결말을 그렇게 그 결말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우리가 죽였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랬다는 말도 있어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코러스들이 되게 애매한 평가를 내리는 게 크레온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점잖은 반응, 그것도.
그렇죠. 점잖은 반응. 그래서 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중간중간에 이제 코러스들이 약간 추임새도 아니고 맞아요. 이렇게 약간 네네. 한마디씩 거드는데 네. 저는 약간 이 코러스가 뭐 사회의 목소리? 그러니까 공동체, 약간 네, 공동체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너무 큰 분노, 너무 큰 분열이나 너무 큰 그런 걸 막고 싶어하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약간 뭐 이하손을 부추기거나 막 또 이 메데이한테 막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공감을 하고 하기도 하죠. 네네네. 공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냥 대중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상관없는 사람들 같기도 그렇죠. 하고 어떻게 네네. 보면 그게 관객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다른 비극에서도 그 합창단의 역할이 되게 공동체의 목소리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뭔가 그 끝까지 그 문제를 파고들려는 그 문제 의식을 약간 무마시켜서 맞아요. 상황을 봉합하려는 그쵸.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공동체의 목소리가 좋은 것 같진 않은. 그렇죠. 우리 약간 현실도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흐리멍텅한 흐리멍텅 아무튼 네네 그렇죠. 불이몽술 막 이럴 수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 너 불쌍한데 너 불쌍하고 어떻게 하니? 그런데 너의 계약은 우리가 공감을 못해. 이러는 거죠. 저 되게 제가 화낼 때마다 많이 듣는 얘기여서 그거에 공감할 수 없어 이러면서. 그쵸. 이 코러스의 목소리. 그쵸. 네, 그래서 관객들은 어쩌면 맞아 하고 그 코러스에 동의하고 이제 무대 밖을 나가는 관객들도 많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확 드러나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또 비극이라는 공연 무대의 재밌는 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하손의 셋말대로 이하손 살아있는 게 복수인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지 않거든요. 그 오이디푸스 왕도 나중에 자기가 그걸 알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을 뽑아요. 맞아요. 내가 이제부터 보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뽑는데 스스로 그게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하거든. 내가 스스로 가장 큰 형벌을 나에게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운명에 의해서 신의 신탁에 의해서 이게 행해진 거에 내 운명이 이렇게 휩쓸렸지만 나의 결말은 내가 정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하손 같은 경우는 메디아가 그냥 보게 내버려 두는 거죠. 너 거기서 계속 그렇게 골탕 먹고 살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세요? 이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란쌤은? 이하손은. 저는 그게 약간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뜬금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마차 타고 이렇게 떠나면 코린토스를 떠나버리는 거 그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는 이제 그리스 신화로 이제 조금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난민이에요. 자기 나라를 나와서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코린토스에서도 그 남편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코린토스에 와가지고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게 된 거예요. 여자인가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당당하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이렇게 막 좋게 마차 타고 태양신에 그래서 탁 떠나는 게 그런 결말은 나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벌을 받지 않게 한 것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네요. 그리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적이긴 한데 그렇게 문제적으로 둬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사실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메데이아가 그래서 벌을 받고 반성을 하고 막 그랬으면 어느 정도 아들이 자기 아이를 죽인 게 옹호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적인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들한테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심한 궁극의 어떤 거를 한다는 걸 되게 잘 알고 했고, 네네네. 그리고 또 결말에서 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별로 그게 옹호하지도 않고 자기도 변명하지 않는 채로 네네, 끝나는 그게 그래서,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죽인 거는 범죄예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옹호가 될 수가 없어요.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하게끔. 그러니까 메디아가 이해는 해. 하지만 안 돼. 이게 끝까지 나는 이게 아마 해결되지 않은 채 끝까지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으니까. 근데 혹은 정말 뒷일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생각으로 했을 때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분노가 궁극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뭐 아이를 죽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족 안에서든 뭐 이런 결혼 안에서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사랑과 이런 걸로 이루어진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도구이기도 한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특히 이하손한테는 그랬고 그래서 약간 그거를 완전 극대로 밀어붙여서 이 자식의 의미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가족의 의미 이런 것도 그렇게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의 의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러니까 무대 밖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쵸. 이게 현실이다 그러면 되게 진짜 할 말이 많아지는 거고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그 범죄를 옹호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실 엄마도 죽일 수 죽이잖아요. 엄마도 범인이야. 그래 맞아. 나쁜 여자일 수 있어. 메데이아는 여전히 악녀예요. 그래서 엄마도 악녀일 수 있어요. 악녀일 수 있고 정말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의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자식이든 남편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를 너무 남자들한테는 관대한 것이 지금 문제이지. 맞아요. 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나쁜 아빠는 괜찮고 그쵸. 많이 반발심.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떤 가부장제 안에서 우리가 금기가 돼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무대에 올렸다는 점에서는 그쵸. 되게 큰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데이아를 읽자 그러면 다들 혹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네요. 예. 근데 사실은 제대로 상연되는 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해결하고서 좋게 공연이 된 거를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메데이아가 여러 가지로 많이들 무대, 그러니까 그 이혜영 배우가 했던 메데이아에서도 모성이라는 거를 끊지를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분위기가 이렇게 극 전체가 그렇게 과감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좋은 상연을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혹하게 하는 관객들을 사로잡는 메데이아 공연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단순히 세고 세고 멋진 여자 메데이아를 그려야지 하는 욕심으로 그리다가 어정쩡하게 타협하지 말고 좀 나도 답은 없으나 저도 답은 없으나 그런 메데이아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무대에 좀 멋있게 올려지는 건. 근데 제가 안 본 메데이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어쨌든 처벌받지 않은 악녀라는 것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계속.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만약에 그거를 상연한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힘들 것 같네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힘들 것 같고. 비난도 욕을 엄청 받겠죠. 그러니까 되게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그러니까 꼴찌 연극이죠. 꼴찌 비극. 네. 꼴찌 비극. 그러네요. 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캐릭터긴 하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숙제를 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여자가 왜 싸가지 없으면 안 되고 여자가.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왜 여자가 내가 왜 정의로워야 돼?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그러니까 정의로워야 되는데 여자라서 정의로우면 안 되지. 여자라서 그건 문제지. 여자니까 정의로워야 돼. 정의로움의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그 정의로움이 있다면 그거는 젠더와 상관없이 정의로워야 되는 것이고. 그 정의로움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내가 절대 정의가 될 수가 없지. 없죠. 절대 정의가 될 수 없지.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이 젠더화돼서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건 네가 감수하고 이렇게 해라. 그건 아니에요. 그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네네. 근데 그 왜지 WWW 그 드라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임수정 드라마죠. 나오는 드라마. 거기서 임수정 대사 중에 내가 왜 개새끼면 안 되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게 되게 인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는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되는 건 알지만 어떤 면에선 진짜 못된 사람이거나 진짜 사악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왜 난 안 되는지라는 생각을 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그치, 그건 그런 거죠. 예. 근데 그게 묘하게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그게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착하게 해야지. 이게 그냥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넌 여자라서와 똑같은 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메데이아가 되게 충격이 큰 드라마가 된 이유는 이미 관객들이 젠더화되어 있어서 그죠. 내 가치관이 젠더화되어 있어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에서도 그랬겠죠. 그때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 거는 그리스
비극의 관점에서 맞아요. 비극의 관점에서 비극의 틀 안에서 이렇게 본 메데이아고 실제 그리스 신화에 나온 메데이아와 연극에서 보여지는 메데이아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살해한 것은 이 극에서의 특징, 이 작품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미 알려진 내용이 공유돼서 이 작품의 대부분은 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코러스나 유모, 그리고 여기에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은 그리스 비극에서는 그 주인공 말고 같이 나오는 그 인물들도 다 그리스 신화와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그렇게 필부필려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예, 그렇게 중요한 대사를 주지를 않는데 여기서는 이아손하고 메데이아 그리고 아이들이야 뭐 아만 하지만 얘네들 이 두 사람 주인공 말고 코러스 말고 보면 뭐 유모나 가정교사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얘기들을 대사를 많이 하죠. 예, 이런 것도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극 이전의 상황을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러니까 보통 그리스 비극은 그 인 미디아스 레이 해가지고 사건의 중간부터 극이 시작을 해요. 일이 터졌어. 맞아. 이아손이 결혼했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왕 같은 경우는 테베에 재난이 생겼어. 이 원인은 뭘까? 하다가 이제 과거가 들춰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아손이 결혼한대. 이게 왜 문제가 돼? 단순히 아내가 있는 남자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커플이 어떤 커플이었는지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아손은 아르고 원정을 떠났었고 그래서 뭐 이 원정을 떠난 이유는 그 콜키스 메데이아의 고향인 콜키스에 있는 황금 양털을 가지고 오게 해야 됐었어. 근데 메데이아가 명절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 근데 뭐 고향에 왔더니 이제 뭐 황금 양털 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떠나왔어. 복수하고 떠나왔어. 그래서 코린토스로 온 거야. 근데 여기에서 다시 결혼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이전까지 상황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 그리고 이제 그 크레온과 왕 크레온과 공주가 살해되는 알아요. 근데 그 살해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메데이아의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건 극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아손 아들들이 죽었어. 어떻게 죽었는지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코린토스의 비극인데 사실은 코린토스의 비극인데 이게 약간 사건처럼 되어 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메데이아가 죽였어. 그런데 왜 죽였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헤쳐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아테네로 가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디로 그 메데이아가 이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기 극에서는 아테네로 가는 걸로 나오지만 근데 이것도 역시 관객들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아테네가 이제 다 보호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이스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아손을 잠깐 보면 이아손은 영어로 쓰면은 제이슨이라고 발음이 돼요. 제이슨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많이 쓰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에 나온 인물들이 지금은 안 쓰는 이름들도 되게 많잖아요.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야곱에 해당하는 제이콥
제이콥이라는 이름은 유럽 사람들 영미권 뭐 어느 언어든지 잘 쓰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사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너무 힘들어. 사람한테 붙이면 안 된다. 근데 나중에 그래서 야곱 자체도 이제 이스라엘로 개명을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양아치잖아요. 양아치인데. 건달. 그러니까 에밀리 디킨슨 시에도 이아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아손은 사기꾼이라 그래요. 그래. 근데 많이 제이슨이라는 이름 사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래서 유럽인들에게 나쁘지 않은 인상을 가진 존재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 여기서 이아손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1부가 마칠 시간이 돼서 네.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는지 잠깐 그 소감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죠. 네. 사실은 이제 메디아는 다른 뭐 햄릿이나 이전에 읽었던 작품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작품인데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사실은 화제작이긴 화제작이구나. 복잡한 진짜 텍스트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얘기할 거리는 굉장히 많지요. 네. 그래서 재밌게 들으셨는지 들으시는 분들이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메데이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우리가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아손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작해서 또 다른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까지 포함해서 또 다른 얘기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애매한 언니들 애매한 고전 읽기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